반가워요 여러분, 작은 도라지입니다. 서브노티카2에는 플레이에 여러 편의성을 제공하는 바이오 모드라는 시스템이 추가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이오 모드 시스템이 이전까지는 장착 개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로 플레이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 드디어 바이오 모드 슬롯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로 여러 바이오 모드를 사용할 예정이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각 바이오 모드의 특징과 제한사 카드 장단점, 추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각 바이오 모드의 성능에 대한 평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며 각 바이오 모드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먼저 소개해드릴 바이오 모드는 발동형 바이오 모드입니다. 발동형 바이오 모드는 말 그대로 시프트로 발동하는 액티브형 스킬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사용하셔야 되는 스킬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발동형 바이오 모드는 돌진입니다. 돌진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빠르게 대시하는 스킬인데요. 맵을 탐험할 때 플레이어의 기동력을 높여줘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바이오 모드입니다. 또 이 돌진이라는 특성상 여러가지 위험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돌진이라는 스킬이 장착하고 있을 때랑 장착 안 할 때의 체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바이오 모드이기도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돌진은 가만히 서서 사용하게 되면 뒤로 돌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진은 초보자 여러분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위험 상황에서도 빨리 도망치게 해주기 때문에 제 추천도는 A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는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같은 경우에는 스킬 사용 후 움직이는 길에 노란 파티클로 제가 왔다갔다 한 경로를 알려주는 바이오 모드인데요. 이 파티클의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지형을 탐험하시거나 아니면 동굴 같은 데를 탐험하실 때 혹시 길을 잃으실까 걱정이 되시면은 이 스킬을 장착하시면 아마 나올 때까지 스킬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단점으로는 이게 능력이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따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파티클만 보여주다 보니까 발동형 바이오 슬롯을 이걸로 낭비하기엔 솔직히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 바이오 모드의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흔적이 섞이면서 어디가 제가 왔던 경로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필요가 없는 바이오 모드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길을 잃었다고 해도 차라리 돌진 바이오 모드를 통해서 빠르게 탐사를 해서 빠르게 길을 찾는 게 낫지, 이걸 기용하는 거는 솔직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걸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서 혹시 다른 플레이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 간간히 들어서 나 이 정도의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이 바이오 모드의 추천도는 C-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 모드는 음파 반향입니다. 음파 반향은 스킬 사용 시 종류를 불문하고 플레이어 근처에 있는 광물을 스캔해주는데요. 음파 반향 같은 경우에는 소형, 중형, 대형 광물 모두 스캔해주기 때문에 파밍할 때 장착하신다면 꽤 좋은 성능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획득 시기에 비해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바이오 모드를 얻을 쯤이면은 이미 여러 수단으로 자원을 계속해서 얻을 방법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이 바이오 모드의 추천도는 B-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바이오 모드는 전기방출입니다. 전기방출은 스킬 사용 시 주위에 있는 적대적인 생명체를 쫓아내는데요. 정말 성가신 뼈뚫치나 아니면 용치 놀래기, 그리고 망치 같은 애들을 쫓아내는데 정말 유용하지만 레비아탄을 쫓아내지 못하는 점이 조금 흠인데요. 그래도 게임 내에 몇 존재하지 않는 방어형 바이오 모드이고 게임 내내 저를 괴롭히는 뼈뚫치를 전기구이 통닭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모드의 추천도는 B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는 미끼구름입니다. 미끼구름 또한 전기방출과 같이 방어형 바이오 모드이고요. 직접적으로 적을 공격해서 쫓아내는 전기방출이랑 다르게 스킬 사용 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미끼구름을 발사해서 적대적 생명체의 어그로를 저 미끼구름 쪽으로 돌리게 되는 방어형 바이오 모드인데요. 전기방출과 다르게 공허 레비아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의 어그로를 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비아탄 한정으로는 전기방출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게임에서 가장 긴 쿨타임을 가진 발동형 바이오 모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쿨타임이 긴 게 체감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치 놀래기나 뼈뚫질 같이 어그로가 자주 끌리게 되는 적과 싸울 때는 솔직히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친구입니다. 또한 이 미끼 구름 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광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는 걸 이용해서 동굴이나 깊은 심해에서 광원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방출과 비교해봤을 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 이 바이오 모드에 대한 추천도는 전기 방출과 같은 B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의 종류는 지속형 바이오 모드입니다. 지속형 바이오 모드는 장착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로운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모드이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드디어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추가돼서 여러가지 조합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지속형 바이오 모드는 바다 질주입니다. 바다 질주는 물속에서 바닥에 붙을 경우 플레이어에게 이동속도 증가의 효과를 주는 바이오 모드인데요. 이 이속 증가 효과가 생각보다 체감이 될 정도로 빨라서 초반에 장착하면 탐사에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모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에 선택하면은 탐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점으로 이거의 발동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깐깐해서 진짜 바닥이랑 밀착을 해야 발동되는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능력이지만 그 자체로 훌륭한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바이오 모드란 점이랑 초반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초반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바이오 모드의 추천도를 B로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는 산소 조절입니다. 산소 조절은 말 그대로 가만히 서 있게 되면은 소모되는 산소의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3분의 1이라고 숫자로만 들으면은 이 소모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산소가 천천히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을 때만 발동된다는 점에서 이걸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브너티카 2는 일단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멈춰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산소가 소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있을 일이 많으신 초보자분들은 이 바이오 모드만 있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PDA를 읽으셔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 산소량이 유지가 됩니다. 이 PDA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초보자분들이 채택하신다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어느정도 게임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건축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 바이오 모드에 매기는 추천도는 B+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는 생물 발광입니다. 생물 발광은 이름처럼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빛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주변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밝아진다고 해도 이걸 장착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밝기 비교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게 실제 인게임에서 엄청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냥 딱 주위만 밝아진다는 느낌이라서 그냥 조금만 멀리 봐도 빛이 그것까지 안 가니까 그냥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깁니다. 또 이게 잘 선택이 안 되는 바이오 모드인 이유가 솔직히 게임을 조금만 진행해도 이 게임 내에서 광원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후레쉬라든가 아니면은 테드폴 자차도 전조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바이오 모드에 매기는 추천도는 C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바이오 모드는 위장입니다. 위장은 가만히 있을 경우 포식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적대적인 생물로부터 어그로가 끌리지 않게 됩니다. 이 위장의 경우 어디까지 안전할 수 있냐 하면은 당연히 공허레비아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명체는 전부 다 위장으로 안전할 수 있는데요. 무려 콜렉터 레비아탄한테도 위장이 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용치 놀래기는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위장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저를 공격하는 걸 보면은 버그 아니면은 뭔가 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장의 경우에는 무려 레비아탄까지 어그로가 걸리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장이 그렇게 쓸모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위장을 잠깐 기용을 해본 결과 솔직히 이거를 쓸 상황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닥 쓸모가 없는 바이오 모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제 개인적인 평가로 이 바이오 모드의 추천도는 정말 파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C+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 모드는 수분 유지입니다.
수분 유지는 정말 간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수분을 얻을 수 있는 수단에서 얻는 수분의 양이 2배가 됩니다. 딱 이게 끝이에요. 직접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가 수분이 77년 말이에요. 여기서 이 체리 모야를 먹으면은 물이 5가 오르겠죠? 5가 오르면은 이제 82일 텐데 2배가 오르면 얼마? 86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서 뭐 별로 안 좋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바이오 모드예요. 제가 이 바이오 모드를 왜 애용하냐? 서브노티카 2로 넘어와서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분 게이지가 정말 빨리 단단 말이에요. 진짜 수시로 물을 먹어줘야 될 정도로 너무 수분 게이지가 빨리 달아서 제가 집에서 체리 모야 낭종을 한번 키워봤거든요. 그게 수분까지 같이 공급하면서 자라자마자 바로 뜯어먹을 수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도움은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 수분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수분 유지 바이오 모드 장착하면 물이 2배니까 무려 식량 10에 물 1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서브노티카 2를 플레이하면서 하루 왼종일 체리 모야 낭종만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 바이오 모드에 추천도 A를 주고 싶기는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쓰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그래서 B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는 귀소 본능입니다. 귀소 본능 같은 경우에는 근처 전력이 공급되는 시설의 위치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전기 모양으로 근처의 시설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비행선 잔해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여러 시설 같은 거 찾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솔직히 쓰인 데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현재 맵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또 잔해의 개수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조금만 뒤져도 이런 거 금방 다 발견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정녕 못 찾겠다 싶으면 기용할 수는 있는 수준? 그리고 제가 써봤는데 이게 또 위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대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도 가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오 모드에게 추천도 C를 주겠습니다. 7번째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 위협 감지입니다. 위협 감지는 근처의 위협을 인지하고 소리로 플레이어한테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용치 놀래기들 보이시죠? 얘네가 있으면 한번 소리 잘 들어볼게요.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한테 소리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서브노티카 2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바이오 모드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브노티카 2의 적대적 생명체는 보통 공격하기 전에 신호를 줍니다. 용치 놀래기 한번 들어보면은 자, 용치 놀래기는 이런 식의 소리를 주고 뼈뚫치는 이런 소리를 주고 무려 레비아탄들도 이번 서브노티카 2에서 추격음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 위협 감지 바이오 모드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미 적대적 생명체는 내가 널 때릴 거다를 소리로 알려줍니다. 그냥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십시오. 제 추천도 없습니다. 이건 없는 바이오 모드예요. 추천도 없음입니다. 8번째로 알아볼 바이오 모드는 피부 정원입니다. 피부 정원은 3분 30초마다 플레이어의 인벤토리로 열량 5의 아이템을 추가해주는 바이오 모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열량 5짜리 조류 블럭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걸로 인벤토리가 꽉 차진 않고 여기에 겹쳐져서 계속 이제 열량 10, 열량 15, 열량 20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3분 30초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그러니까 열량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량 단속도가 수분 닿는 속도보다는 좀 더 느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배고프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탐험할 때 활용하면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탐험 말고도 저처럼 좀 이상한 짓을 해야 된다 싶어서 근처에 먹을 게 없는 환경에 있을 때도 꽤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바이오 모드입니다. 성능만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바이오 모드긴 한데 이게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 바이오 모드에 주는 평점은 B-입니다. 9번째로 소개할 바이오 모드는 느린 신진대사입니다.
느린 신진대사는 배고픔을 42%더 느리게 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꼈을 때랑 안 꼈을 때를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 모드가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한 피부 정원 바이오 모드를 B-에 두게 한 주 원인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솔직히 피부 정원 바이오 모드를 사용할 바에는 이 바이오 모드를 장착하면은 뭐 탐사할 때 먹을 거 하나 정도만 챙겨주면은 더 이상 먹을 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배고픔 관리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오 모드 하나만으로도 배고픔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점에서 이 바이오 모드의 추천도로 A를 주겠습니다. 10번째로 소개할 바이오 모드는 수분 분비입니다. 수분 분비는 먼저 소개한 피부 정원과 똑같이 3분 30초마다 인벤토리에 물 5를 공급해주는 아이템을 추가해주는데요. 뭐 더 소개할 것도 없이 앞서 소개한 피부 정원이랑 정말 똑같은 능력인데 그 피부 정원이 열량을 공급하는 것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 정도의 차이점만 있고요. 이 서브노티카2의 특성상 열량보다 수분이 더 빨리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어도 수분이 계속 떨어져서 물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찾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드디어 이번 업데이트에서 바이오 모드 슬롯이 추가되면서 이거를 다른 바이오 모드랑 같이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서 소개한 수분 유지 바이오 모드 슬롯이 이 수분 분비를 통해 분비된 아이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2배의 수분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의 효과도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단독 사용을 가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수분 분비해주는 추천도는 B-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서 한번 각 바이오 모드에 대해 평가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이 평가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 중 하나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레이에 있어 정답은 없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곧 정답이기 때문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이 바이오 모드는 이런 상황에 좋았다, 이 조합이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따라해다가 이것 좀 좋은데 싶으면 또 맛있게 쓰고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작은 도라지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